네, 저는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용인 지역구로 둔 이현주 국회의원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또 AI 전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치 과거에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과거에 우리 개화기 때, 개화기 때 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큰 각 국가들의, 아시아 국가들의 어떤 운명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지금이 바로 전환기다, 대전환기. 바로 AI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또 한국 경제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중국의 딥시크라든지 대만 기업뿐만 아니라 사실 뭐 미국 기업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금액을 AI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이 AI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미국이나 중국만큼 대규모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인력 면에서 사실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근래에 한 몇 년간 사실은 잠시 주춤한 사이에 굉장히 많이 지금 따라잡힌 상태이고, 미국은 뭐 저 멀리 가 있고요. 그리고 잠시 주춤했는데 보니까 중국도 저 멀리 간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사실은 상당히 초조하고 상당히 이제 위기 상황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외에 미국, 중국은 너무 많이 이제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일본,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도 못지않게 지금 대대적인 투자를 하면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뒤처지면 안 된다. 우리의 경제 성장 모델에 있어서 성장하는 산업에 어떤 우리가 초기에 들어가지 못해도 후발주자라도 성장하는 이 상승 곡선에 올라타기만 해도 마지막에 가서는 꼭대기에 누가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전기, 전력이죠. AI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이제 AI, GPU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엄청난 전력이 소모되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들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되고, 그 정보를 모은 이런 어떤 처리했던 이런 데이터들이 또 다시 딥러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학습을 통해서 다시 추론하는 능력을 인공지능이 습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다 사실은 전기를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화석 연료가 안 나지 않습니까? 석유나 뭐 석탄 이런 게 안 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우리가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에너지 자립이 지금 요원하다. 우리가 화석연료의 수입 의존도가 한 60% 됩니다. 전체 에너지 중에서. 그래서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게 원전하고 원자력하고 그 다음에 이 재생에너지인데요.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10%가 아직 안 돼요. 그래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이고, 또 원전도 뭐 그동안에는 보면 좌우 간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의 AI 시대에서는 어느 정도는 에너지 믹스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투자가 많이 멈췄죠. 많이 멈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제는 에너지에도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파 에너지, 좌파 에너지, 저는 그러면 안 된다. 에너지에도 좌우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고방식이 잘못됐어요. 그죠? 그래서 누가 했든, 그것을 어느 정부에서 했든 우리나라가 지금 화석연료 지금 의존도가 아까 60%, 석탄이 33%, LNG가 2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나라, 이게 하나도 우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수입하는 거거든요. 그럼 유사시에 우리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산업들은 전기를 많이 먹는 거예요. AI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요. 다른 일반적인 산업의 한 6배, 7배의 전기가 듭니다. 그래서 이 전기의 요금이 또 원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우리의 역량을 싸고, 그 다음에 굉장히 질 좋은 에너지를 확보하고 그것을 연구개발하는 데 투자를 막 해야 되는데,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너무나 이제 정체가 되면서 에너지 포트폴리오 균형이 무너졌어요. 저는 뭐 탈원전론자는 아닙니다. 저는 원전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탈원전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윤석열 정부처럼 친원전으로 가서 재생에너지 안 한다? 이게 우파 좌파 에너지 이런 식의 그것은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뭐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우수한 것들은 다 해야 되고 오히려 석탄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투자를 해서 또 그 에너지들도 상당히 질이 좋으면서 저렴한 에너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 발전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일종의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 연구개발 투자가 R&D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R&D 예산 어떤 삭감 관련돼서 상당히 이슈가 되었는데 현재도 사실 R&D 예산에 대해서 정부에서 대폭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별로 반영이 안 됐죠. 반영이 안 됐다. 그거를 대폭 늘리겠다고 했어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 뭐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뭐 난리가 나면서 사실은 뭐 제대로 된 어떤 예산에 대한 협의가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냥 넘어갔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R&D 예산을 다시 살려서 이것이 집행이 되려면 추경이 불가피합니다. 네, 그래서 또 추경하자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급한 R&D 예산들을 빨리 복원시켜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것을 올해 연말까지 기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R&D가 우리의 어떤 박사 인력들, 석박사 인력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하게 되면 다른 나라로 이렇게 유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인재들을 잘 보호하고 우리가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R&D 예산을 아무리 R&D에 뭐 일부 개혁해야 될 분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을 완전히 싹둑 잘라버린 것은 굉장히 무식하고 폭력적인 행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핵심은 이제 지원입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아까 AI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제 AI 반도체를 비롯해서 반도체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반도체 시장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각 국가들이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할 것 없이.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는 산업에 지원을 하는데 우리만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다른 나라하고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반도체라는 것이 방위 산업에도 쓰이고 모든 전략 산업에 쓰이기 때문에 AI에는 특별히 가장 중요하죠. 그죠? 인공지능에는. 그러니까 이 산업이 우리가 몰락하거나 뒤처지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이 됩니다. 모든 전략 분야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활을 걸고 지켜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이제 핵심 내용이 이제 전기, 아까 말씀드렸죠. 전력이 부족하고 용수가 부족합니다. 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자. 지금까지는 해당 기업들이 거기 어떤 산업단지에 자기가 공장을 짓거나 하면 필요한 용수나 전력을 해당 기업이 책임지는 이런 식의 더 필요하면 자기가 더 끌어와야 되고 자기가 투자해서 이런 게 꽤 컸는데 이것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특히 반도체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보조금을 주자. 라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면 다른 나라가 주니까. 다만 이제 그냥 삼성전자나 SK에다가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번에 대표 연설에서도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해서 조언을 해서 그게 반영이 됐는데요. 생태계를 형성해야 된다. 소부장 기업, 국사나 소부장 국사나 그 다음에 설계회사, 팹리스 회사를 키우는 것. 그 다음에 파운드리 시설을 갖다가 확장하는 것. 이런 식으로 반도체의 생태계 자체를 우리가 대대적인 투자와 함께 협력을 해서 이것을 국내에 갖추어야만 하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어떤 특정 대기업을 도와주고 만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요것이 이제 산업정책의 핵심이고요. 산업 생태계를 키운다. 이게 핵심인데, 어떻든 간에, 여기 이런 어떤 전력과 용수, 그다음 보조금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런데 보조금은 사실은 정부가 반대했습니다. 정부가 반대를 해서, 너무 부담스럽다. 세수가 줄어드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정도의 어떤 그것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부가 반대를 해서요. 그래서 대안으로 어떻게
최근에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세액공제로. 그래서 굉장히 과감하게 25% 정도의 20에서 25%의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돈을 벌면 이익이 나면 그것을 공제해서 재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감면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좀 기조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상당한 지원이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국민의힘에서 또 냈어요. 우리가 두 개를 대표 발의를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반도체 지원 특별법 자기들도 지원한다. 이러면서 똑같은 내용을 내면서 하나를 추가했는데 그게 바로 화이트 칼라 익셈션인데 이게 뭐 이제 사실은 지원해 주자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규제를 풀자. 노동법상에 이런 내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논란이 돼서 그것 때문에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화이트 칼라 익셈션, 즉 이제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에 대해서 사실 조금 논쟁이 있습니다.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도 얘기를 하고 저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고소득을 받는 연구 전문직 그러니까 엔지니어죠. 이런 이제 연구 전문직들이 이제 주로 이런 반도체 설계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일이 몰아치면 이것을 조금 이렇게 좀 몰아서 하고 좀 몰아서 쉬고 싶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근로기준법에 유연 근로제라든가 이런 특례 있긴 있습니다만 이 절차가 좀 까다롭고 그 다음에 제한이 좀 걸려 있어서 이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유연하게 해달라라는 얘기라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런 어떤, 조금 더 그것을 유연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규정을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하게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반대하지는 않는다라는 입장이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무한대로 확대가 되면 이게 노동시간 총량, 1년의 노동시간 총량을 넘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막 1년 내내 예를 들어서 50시간 다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라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건 반도체 특별법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차원 어떤 그 기준이라든가 근로기준법의 정신 자체가 약간의 어떤 이 변화가 생기는 것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은 환노위에서 이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노동계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논의를 할 문제지 이것을 반도체 특별법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처리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입장은 만약에 그냥 절차를 유연화한다든지 살짝 바꾸는 게 아니라 살짝 유연화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수준까지 간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좀 곤란하다. 그래서 아까 용수 전력 지원하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액공제 이런 건 먼저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그 문제는 화이트 칼라 익셈션 문제는 천천히 생각하자. 이렇게 지금 입장이 좀 정리돼 있는데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혹시 노동계 전체로 확대되는 게 아니느냐. 어쨌든 이런 좀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우려신데요.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반도체 특별법에서, 지금 반도체 지원 특별법에서 산자위에서 논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다른 만약에 어떤 산업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산자위에서 논할 건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환노위에서 노동계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지, 이건 산자위에서는 반도체의 어떤 지원을 주로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산업도 엄청나게 빨리 지금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주력 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 이런 산업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사실상 지금 중국에 추월당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AI라든가 이런 첨단 전략 산업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이 앞서 있다고 보는 거죠. 반도체는 우리가 앞서 있지만 지금 만만치 않게 따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오는 걸 우리가 어쩔 수는 없지만 그만큼 우리도 앞으로 달려나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지금은 생존 경쟁에 내몰려 있는 상태고요. 그 생존 경쟁은 누구는 생존 경쟁에 있고 누구는 괜찮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 정부, 그 다음에 정치권, 그리고 노동자 모두가 같은 문명 공동체다라고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국중심주의 시대에서는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래도 그동안에 보면 비교적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이런 어떤 여러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이렇게 좀 대변해 가면서 특히 약자들이 여기서 피해 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면서도 국가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정책을 아까 산업 생태계도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만치 않은 그런 환경이고 여건이지만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고자 합니다. 결국 그게 저는 궁극적으로 이 기본사회로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인터뷰 감사드립니다.